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경험 많은 투자가 최소한 10년이고 많게는 30년 이상 된 분들의 네네. 얘기, 그리고 이런 분들이 소위 그냥 일반적인 주린이한테 그냥 뭐 장기 투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 요즘같이 뭔가 좀 베어 마켓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어찌됐건 현재 진행되는 약세장 이런 데서 버티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 5가지를 얘기해드리겠는데요. 네. 이 5가지를 뭐 그냥 제가 혼자 쓱 얘기하면 근거도 없고 저 사람 뭐야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렇게 근거를 갖고 왔어요. 캐피탈 그룹이라는 곳에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캐피탈 그룹에서 딱 들어가 보시면 그대로 이렇게 들으면 나올 텐데 이 베어마켓에서 우리가 좀 용기를 갖고 버틸 수 있는 힘, 네네. 그래서 5가지의 레슨, 그리고 시즌드 인베스터가 오래된 경험 많은 투자가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해드리는 5가지의 교훈. 이런 내용을 네. 전한 곳이 캐피탈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 캐피탈 그룹은 뭔데? 내가 막 워렌 버핏이면 딱 알겠어. 근데 캐피탈 그룹이 뭔데? 어떤 곳이? 이런 거는 딱 알기 위해서는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면 딱 알죠. 아, 네. 네, 위키피디아 제가 들어봤더니 일단 뭐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고요. 네. 90년의 역사. 90년의 역사. 네, 1931년 설립된 금융 서비스 그룹이고요. 아하. 여기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운영, 자산도 운영하고 개인들도 기관들 이렇게 좀 서비스하고 컨설팅 해주는 곳인데요. 자기는 포트폴리오 운영하고요. 자산 운영 전문가가 최소 10년 이상 다 됐고요. 여기 네.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10년 이상 되면 표를 하나 준비해봤는데 100%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됐다는 사람들이 84%, 그리고 30년 이상 됐다는 사람들 31%. 그래서 와. 이 느낌을 보면 역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모아놨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오늘 대표 인물은 던 오닐이라는 분의 36년 된 경력. 36년. 벌써 인물이 벌써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연륜이 있어 보이는 이분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얘기를 먼저 좀 전해드리면, 지금 약세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주린이 분들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들이면 바닥 쳤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네. 맞아요. 더 사요? 더 사도 돼요? 지금이 바닥인가요? 맞아요. 이런 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얘기는 우화 같은 얘기고 교훈 같은 얘기지만 이런 거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약세장 언제 끝날 때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하지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끝난다. 그렇죠. 분명히 끝난다. 맞아요. 그러면 이분의 두 번째 얘기는 침착하게 견디는 투자가, 침착하게 견디는 투자가는 결국은 큰 수익으로 보답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지금 잘 마음을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잘 내서 마음을 잘 정리하고 셋업하면 수년 내, 언제든지 물론 수년 내 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이분이 전체적인 오늘의 주제일 수 있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라 라는 교훈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당장에 지금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시향이란 것도 전 이게 오늘 그 내용을 이런 얘기를 많이 보지만 도움이 돼서 오늘 갖고 왔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인공은 항상 바뀐다는 겁니다. 주인공. 이거 중요해요. 특히 베어마켓 전후에 보면 주인공이 바뀐다는 건데, 주인공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도주군이 바뀐다는 거죠. 네네. 이게 보면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T 같은 경우가 그 전에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는 1위였지만 그렇죠. 제일 상승이 높았죠. 그 전에도 올라긴 올랐지만 두 번째로 내려앉았고요. 실제로 에너지가 그 당시에도 그 전에 16.9%에서 7, 8이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1등을 올라가는, 그 이후에 닷컴 버블 터진 이후에 올라가고, 이게 항상 이게 바뀐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쪽이 있고 등수가 내려가는 쪽이 있는 것이 요 닷컴 버블 때가 되겠고요. 두 번째 오른쪽은 글로벌 금융 위기 시대거든요. 그때 보면 또 그 직전에 보면 이게 보면 에너지 값이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에너지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IT가 많이 안 좋아졌다가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성장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IT가 푹 올라오는 그런 모습됐죠. 그래서 이게 항상 주도주나 이런 것들이 항상 바뀌어왔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은 시기에는 이건 이분들의 시각인데요. 현재는 금리 인상이 좀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저희도 몇 번 강조드렸지만 현금 흐름이 좀 좋은 기업들, 이런 쪽의 기업이나 섹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에너지의 쪽이 지금 현금 흐름이 가장 좋고,
특히 필수소비재 이런 것들, 음.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이런 네네. 것들이 현금이 좋아진다 이런 섹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이분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도주는 바뀐다. 이제 첫 번째 교훈이 네.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직역을 하다 보니까 겨에서 미를 분리하라는 얘기인데요. 뭐에서 미. 이 얘기하면 지금 예전에는 한 무더기가 다 같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아. 네. 다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최근 10년은 아주 쉬었다는 겁니다. 투자가. 그냥 뭐 IT 뭐 사, 뭐 사, 이렇게 성장주야, 바이오 사, 뭐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쉬었던 투자에서 선택이 중요한 시대로 약간 바뀔 거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항상 세상이 바뀌면. 그래서 지난 10년은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너무 쉽게 투자에 성과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해본 분들은 특히 서학개미건, 도학개미건, 팬데믹에 처음에 들어왔던 분들은 아무거나 사도 올랐다는 거죠. 맞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가도 올랐고 이런 건데 지금은 다 그 친구가 왼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너무 쉽게 투자에 성과가 났던 시기인데 닷컴 버블 시기 이후에도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크게 탈락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닷컴 버블 시기 전후에 두 기업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 기업은 납니다. 패츠닷컴이라는 거가 그때 유행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닷컴 버블 시기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고요.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랑 패츠닷컴입니다. 네. 아마존의 이 그림 보시면 아마존이 닷컴 버블 때 딱 베어마켓에 들어가면서 아마존도 83%가 떨어졌어요. 맞았어요. 패치닷컴도 99%가 떨어졌는데 결국 패치닷컴은 날아갔죠. 그래서 지금은 이익이 나지 않는 성장주가 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항상 이게 무슨 섹터가 그 전에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 전에 보면 항상 버블이 막 끼기 때문에 돈이 벌건 안 벌건 많이 올라갔는데 네네. 한번 리세션을 겪고 나면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주식을 돈을 잘 못 버는 기업들은 항상 이런 어떤 베어마켓, 리세션 이런 우려지기에는 많이 어려웠다는 것도 두 번째 시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형의 자산에서 유형의 자산으로 시대가 약간 변했다는 겁니다. 무형의 자산. 무형에서 유형. 무형의 자산인 것 대표적인 것은 소프트웨어죠. 네네네. 소프트웨어의 네.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뭐 AI도 마찬가지, 뭐 머릿속에 있고 뭐 그렇죠.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머리에 두뇌에 모여서 소프트웨어만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의 시대에서 결국은 제조업의 시대, 그리고 제조업의 원천이 되는 그런 것들의 시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의 시대에서 진짜 이제는 전기차를 얘기하면 전기차 제조업에 들어가는 뭐 니켈이면 니켈, 우리 리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면 그럼 철강소도 있고 알루미늄도 이런 것들의 어떤 원천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구리나 철강소 이런 것들도 높은 분율, 고분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공급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 전보다 이제는 뭐 지재료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확실히 갖고 있고 네네. 확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철강석은 전 세계에서 채굴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게 채굴이 가능한 것은 현재 브라질과 호주만 있고요. 그 중에서 고품질 철강석은 브라질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제조업이나 관련된 거 원천을 갖고 있고 뜬구름 갖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물건을 갖고 있고 재고를 갖고 있고 커머더티를 딱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가 항상 시대의 변화였다라는 것이 세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는 뭘까요? 다음 번은 약간 그 설명이 필요한 건데 저거 직역하면 슈퍼탱커에 올라타고 문샷은 자제하는 겁니다. 문샷 자제는 알겠는데 네. 슈퍼탱커에 올라타라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베어마켓을 겪으면서 주도주가 변하는 시기에 어떤 기존의 주도주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기력을 회복해서 살아나는 데는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시면 반도체 이런 것들, 뭐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닷컴 버블 때 엄청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회복하는데 몇십 년 걸리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닷컴 버블 이후에 기술주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 10년이 걸렸고요. 통상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주도주가 되길 때 또 다른 10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건데요. 그러면 살아남는 기업을 되기 위해서는 정말 잘 선택해야 되고 잘 버틸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도 경관 현금흐름이 있거나 경제력 있는 해자를 갖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거나 네. 업계의 지배적인 어떤 마켓시장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슈퍼탱커 기업이죠. 문샷이라는 거가 반대로 상당히 고위험이고 고이익이잖아요. 그쵸. 많은 분들이 얘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바이오모가 뭐 기대가 된다거나 아니면 전기차 뭐 대박이 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인공지능에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샷이라고 얘기를 하자. 통칭 이런 거 쓰는 말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문샷 기업은 투자를 자제해야 된다.
이런 시기에 이런 과거 경험으로 보면 이런 시기가 이런 베어마켓 지나고 나고 리세션이 겹치고 이런 시기에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웠다. 버텨나기 어려워.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예를 들면 의료보험 서비스, 그리고 비은행 금융이나 보험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시업보다는 슈퍼탱커에 주목하시라 이런 얘기가 이분의 네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보면 이건 저도 말씀드렸던 건데 약세장은 투자자의 친구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지만요. 만나고 싶지 않지만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친구라는 얘기죠. 최근 30여 년 동안 시장의 충격이 한 21번 정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충격적인 일이. 여기 보시면 1987년 블랙 먼데이부터 최근에 2022년에 그림 보시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 2년 조금 안 되는 18개월. 그래서 베어마켓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가 1년 반에 한 번씩 시장은 베어마켓에 들어갔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결국 시장에서 지나왔다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시기에 들어가면 돈을 못 버는 투자 아니면 주린이들의 투자자의 특징은 이분이 딱 얘기했어요. 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보세요. 보시면 과도하게 열광하거나 아니면 극도의 비관을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다행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반면에 객관적인 투자자들은 과도하게 열광할 시기에 주식도 매도하고 극도의 비판 시기에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물론 이걸 타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걸 역으로 보면 그냥 꾸준히 사는 사람들이 여기가 되겠죠. 팔거나 사거나 할 때 흥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베어마켓 시기를 친구로 만드는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착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요. 네. 장기적 집중이 한다는 거죠. 그런 집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살아남고 오랫동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런 사람들이 결국 투자자와 이런 친구들이 베어마켓에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울 때 도리를 하는 친구라는 거죠. 이런 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친구 얘기를 보면 어려울 때도 항상 내 곁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쵸. 어려울 때 그런 친구가 보면 주식을 보면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거나 아니면 늘려서 지급하는 기업들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분이 어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을 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주셨을 거잖아요. 세 문장으로 세 문장. 현재 하락세가 과거의 약세장과 똑같을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이 다 맞을지 틀릴지 모른다는 아주 소박하면서도 겸손한 표현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다만 자기가 아는 것은 모든 약세 기간이 결국 끝났고 시장이 결국 다시 반등했다는 겁니다. 이미 반등을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미국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 그리고 시장이 다시 반등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중립된 얘기, 반복된 얘기지만 과거의 하락과 이번 시장 하락에 동일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전에 약세장을 경험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절대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도 이제 공감되는 말인데 나는 지금 주식해서 친구 따라 강남 왔는데 난 운빨이 없어갖고 지극히 물려갖고 난 지금 다시는 안 해야 돼. 이랬지만 여러분들 선배들도 다 경험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워렌 버핏도 경험했었다는 얘기예요. 피터 리치도 경험했었다는 얘기예요. 다 경험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크게 성공한 거나 꾸준히 한 사람들은 경험뿐만 아니라 그럼을 통해서 생존하고 계속해서 수익이 늘리는 그런 방법을 배웠었다는 거죠. 절대 여러분들이 있는 일이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끝난 게 아니라 곧 회복될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수익을 줄 거라는 얘기죠. 믿음을 가지는 얘기죠. 지금의 시기가 뭔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오히려 감사하다고도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지금과 같은 시기를 미리 겪었으니까 나중에 또 비슷한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도 이랬었지 라면서 좀 뭔가 배움을 가져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맞아요. 약세장을 여러 차례 경험해 보신 주식을 오랫동안 투자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진짜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분들 계시겠지만 누구에게나 약세장은 힘듭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약세장은 힘들지만 지금 36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본 이 노련한 투자자가 했던 얘기니까 다시 한번 좀 다시 보기로 돌려보시면서 나는 어땠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